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2025년 1월 2일 새해 첫 출근해서 오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고독 신도시에서 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전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소식도 안에 있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25년에는 HBM3 더 나가선 이제 하반기 되면은 HBM4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AI에 관련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5가지 정도로 핵심 요소로 해서 분석을 해보는데 제가 이번 주든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사를 분석하는 그 기사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반도체의 힘, 이제 그 새해가 들면서 많은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반도체 연간 수출 최대. 작년엔 우리나라 수출이 6,838억. 근데 원래는 목표는 7천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걸 조금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은 어수선한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선방을 한 거는 틀림없는 거고, 그 중에 반도체 수출이 1,419억 달러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수출 단계에서도 8위에서 이제 6위로 뛰어 올렸고, 일본하고 격차가 사상 최대로 가장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일본을 이제 따라잡을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이런 기사들은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HBM이 거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손꼽히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버용 솔루션,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엔비디아를 넘어서 브로드컴, 그러니까 통신 쪽에도 이제 열릴 것이고, 어쩌면 하반기 정도에는 모바일 HBM이 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그 중에서도 HBM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들어갑니다. 25년 메모리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자, 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HBM이 이 D램의 종류인데, 이게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아직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SK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에 D램 매출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시장을 점유하는 게 4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구분했지만, 이제는 아마 올해나 내년 되면은 D램, HBM,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3년하고 24년에는 코로나19 여파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25년 올해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HBM이 피크가 25년, 26년 이렇게 하는데 수요 증가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시장을 집중적으로 했던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좀 커지고 작아지고, 빅테크, 그 다음에 제가 또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M7에서 매그니피센트 뿐만 아니라 배트맨이라고 해서 BAT, MAN 이런 기업들이 이 AI 시장에 파고들면서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누렸던 이 시장을 파고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HBM3E가 8단이 지금 하고 있고, 이제 12단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점점 개편이 될 거고,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16단 HBM3를 곧 샘플을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납품할 예정인 거죠. 그래서 요게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분석한 그런 것들인데,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3 이제 출하가 이제 비중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HBM3의 그 비중은 점점점 줄어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HBM2E가 이제 주력 상품이고 HBM3는 조금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HBM3E 시장도 8단이 지금 서서히 저물어가고 12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지위를 할 겁니다. 그리고
12단 HBM3E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E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글로벌 HBM3E 점유율에서 SK 하이닉스가 85% 이상의 비중을 확보할 전망이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월 17만 장의 HBM3E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지금 적체가 되고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은 지금 연말쯤에 신문을 보니까 24년에 늘 얘기하기를 월 이제 생산 능력이 캐파가 월 2만 장이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6만 장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대단한 거죠. 지금 DRAM이라든가 DDR5라든가 HBM에서 일단 성능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만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거죠. HBM은 기존 DRAM에서 훨씬 큰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HBM3E는 기존에 뭐 2E라든가 3, 그 다음에 8단,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12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중 단수가 늘어나고 지금 12단이 지금 공급이 되고 곧 이제 16단이 샘플이 공급이 될 예정이라서 이 단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죠. 이 단수가 높아지니까 데이터 양도 처리 속도도 뿐만 아니라 용량도 커지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3E 같은 경우는 지금 32GB인데 16단 같은 경우는 48GB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인텔 등, 그러고 이제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전용 칩을 엔비디아 걸 그냥 단순히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이 맞춤형 이제 HBM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시장을 굉장히 잘 선점한 거죠. 그래서 HBM3 시장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HBM3 8단, 12단 분야에서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췄죠. 마이크론은 아직 여기까지는 됩니다. 8단까지 되지만 12단은 지금 SK 하이닉스밖에 없죠. 삼성은 지금 8단, 12단 HBM3E가 엔비디아의 콜을 앞두고 있는데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25년에는 이 분야, 이런 8단하고 12단 HBM3E에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SK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거는 당연한 거죠.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은 지금 뭐 8단 12단이 아니라 이 8단 12단이 문제가 아니라 HBM4를 누가 시작을 할 건가.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길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HBM뿐만 아니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는 이게 지금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LPDDR5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낸드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소홀히 볼 그런 시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전용칩 B300, 이것도 이제 뭐 상반기에 1분기 중으로 나올 거죠. 근데 이런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조차도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HBM뿐만 아니라 DRAM, 낸드도 지금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그냥 뭐 10만 개인가 이렇게 지금 구입할 예정이니까 엄청난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의 이제 또 2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여기가 이제 12단 HBM3입니다. 요게 이제 9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4분기부터 납품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코엑스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6단 HBM3입니다. 요거는 벌써 코엑스에서 11월 4, 5일에서 SK AI 서밋에서 발표가 됐죠.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샘플이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신문에는 뭐 들어갈 예정이라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벌써 들어간 거고, 엔비디아는 16단 HBM3를 어떻게 이용할까, 어떤 제품에 집어넣을까, 그거를 궁리를 하고 이미 어느 정도 로드맵은 나왔겠죠. 그래서 AI 기술 발전과 메모리가 이게 AI가 이 발전할수록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성능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잘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잘 따라가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고, 삼성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AI 모델 LLM이라고 그러죠. 초거대 언어 모델, 이건 이제 뭐 LLM도 있지만 SLM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거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GPU, 여기에는 반드시 HB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클라우드 AI. 이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 연말에 삼성전자가 그냥 이 로봇에 그냥 뭐 지분을 인수를 하고 이러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못하는 걸 자꾸 이렇게 관심을 그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HBM을 잘 해야지만 이런 것도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HBM과 고사양 D램이 대거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 다 지금 삼성이 잘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신형 AI 전용 칩인 B300 역시 HBM을 대량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이크론도 여기에 벌써 B300에 들어갈 준비를 끝냈다는 제가 정보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HBM 생산 능력과 품질을 갖춘 SK 하이닉스에는 큰 기회가 열려 있고, 그 다음 세컨 벤더로 마이크론입니다. 삼성은 아직 본격적인 서드 벤더로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하고 있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HBM이 시장이 연평균 46%가 성장. 이거는 산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연평균 46%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죠. 그래서 22년에 27억 달러였던 시장이 29년에는 377억 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메타버스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뭐 통신 이런 데까지 뭐 그냥 AI직 반도체, 그러니까 완전히 주문형 반도체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올해가 되는 거죠. 수출입은행의 통계로 보면 HBM 시장은 매년 46%로 꾸준하게 고속 성장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AI 인공시장의 수요 트렌드를 잘 올라탄 거죠. 너무 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상공인, 저 같은 부동산도 시장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하면은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거죠. 전통적인, 제가 부동산을 20년을 했는데 2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유튜브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이제 25년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수요 이제 회복 전망입니다. 일단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제 DRAM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전통적으로 이게 PC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 모바일 쪽에서 이게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DRAM이라든가 낸드 플래시가 지금 재고가 쌓이는 거죠. 중국 얘기는 제가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해 23년, 24년에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AI 서버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5년 전체를 본다면 ASP 판가라 그러죠. 웨이퍼 한 장당 가격, 그래서 약 1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건 전체적으로 25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그런 예상이지만, 일단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업계는 조금 고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PC, 스마트폰의 메모리 수요가 변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를 이제 출시를 하는데 AI 기능이 점점 더 추가가 되고 애플이 아이폰 이제 16이 예상이 되죠. 애플 이제 차세대 아이폰 16에 여기도 용량이 지금 8기가에서 12기가거든요. 갤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메모리 용량이 지금 12기가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PC라든가 PC도 지금 AI PC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용량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PC하고 스마트폰이 AI 영향으로 용량이 커지니까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수요가 조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25년의 메모리 반도체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제1 HBM 공급사 퍼스트 벤더입니다. 근데 막강합니다. 그래서 5세대 HBM3 8단 12단 물량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HBM3 12단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 그 4분기부터 공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초부터 엄청 들어가겠죠. 저기에 이제 대략 85%를 SK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나머지 한 부분을 이제 그 마이크론이 담당을 하고 삼성이 빨리 콜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매출이 한 86조 8천억이 될 거고 영업이익이 34조 4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34조가 아니라 40조 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많게 보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SK는 올해는 탄탄하고 알려진 것처럼 올해 25년 HBM은 엔비디아 향은 벌써 이미 완판돼 있죠. 솔드아웃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 지금 접촉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캐파가 한 10만 장이었었는데 40%를 올려서 14만 장 얘기가 나오더니 또 연말쯤 되니까 16만 17장만 16만 17만 장이라 그러면 삼성전자 캐파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월 20만 장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이천의 M16이라든가 청주의 M15X 이것도 지금 그 완공을 땡겨서 가동을 빨리 가려고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청주 M15X를 가봤던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하여튼 무조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할 거고 조만간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도 발표를 할 건데 아마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삼성을 뛰어넘을 겁니다. 어쩌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DS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보다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품질 검증 콜 테스트에 실패를 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품질 문턱을 못 넘었어요. 근데 콜 테스트가 엔비디아의 그 문턱을 못 넘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엔비디아보다는 TSMC의 그 콜 테스트 이걸 못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설계만 하는 거고 모든 생산은 TSMC가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HBM 시장에 진출이 지연되고 있어요. 정체되고 있죠. 그러나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과 단가 협상이 모두 불리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거 아주 지독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만일 8단이나 12단이 콜이 통과되면 서드 밴더란 말이에요. 3차 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삼성전자한테 물량도 조금 줄 거고 가격은 반값으로 후려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과 단가 협상에서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 기술력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우리 이재용 회장은
발표를 안 하고 그 DS 부분, MX 부분에서 그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AI 메모리 시장이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빨리빨리 해서 HBM3에서 못하더라도 HBM4에서는 SK를 능가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중국산 뭐 저가 디램 이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DDR4는 우리 경쟁력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도 P1, P2, P3에 DDR4에 대한 물량 이 설비는 벌써 리트로패드에서 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1A, 1B, 1C, 심지어 1D 디램까지 라인으로 지금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월 정도 되면 1A 디램 아니면 1C 디램의 정도 초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 1분기 DDR4 가격은 10 내지 15% 추가 하락하고 낸드 플래시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 CXMTD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정부의 보조금을 그 바탕으로 해서 어마하게 시장을 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우려와 시장 개편, 이 마이크론은 제가 지금 정보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할 건데 25년도 1분기 회계 실적 발표에서 중국산 저가 범용 메모리로 인한 이익 감소를 전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마이크론 벌써 2년 전부터 중국산이 대규모로 이렇게 폭탄으로 나올 걸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요? 삼성전자보다는 타격을 덜 받을 거란 얘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DRAM과 낸드 시장에서 일부 업체들이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286단위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올해 4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을 할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몇 년 사이에 보면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세계 최초 개발하는 게 항상 뒤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삼성전자가 회복하는 그런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투자 관점, 저는 주식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저한테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떤 분은 작년 가을인가요? 22만 원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또 많이 이게 또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SK 하이닉스가 12단 HBM3E를 출하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약간의 문제 때문에 출시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SK 하이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거고 주가는 반등할 거죠. 그래서 독점적으로 HBM 공급이 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할 겁니다. 그렇게 걱정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HBM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반격에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 53,000이 걸려있는 이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53,000원이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완전 회사가 망해서 청산 가치거든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6만, 7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중국 저가 디램은 이거는 너무 그냥 부풀려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창신 메모리가 디램을 엄청나게 만들지만 이런 일반 우리 기업들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벌써 파산할 회사죠. 시진핑 정부에서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망할 회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기도 쓰지는 않았지만은 장비 회사들도 지금 완전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이제 하나 정밀 기계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하나 정밀 기계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올해 한번 돌아본다 그러면 전망을 해본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꾸준히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46%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꾸준히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엔비디아에 집중되어 있던 이 HBM이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반도체로 HBM으로 바뀌면서 여러 수요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저가 메모리 공세, 그래도 뭐 조금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벌써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는 벌써 다 됐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경쟁사의 기술 추격, 삼성전자는 여기에 뼈가 아픈 거죠. 그리고 글로벌 이제 경제 변동, 이건 이제 트럼프 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제가 SK 하이닉스니까 25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지형 변화를 이끌 SK 하이닉스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 앞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SK 하이닉스 앞에서도 사업을 벌려놓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심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제가 어떤 분이 그 카톡이 왔길래 제가 그 답장을 주고 이걸 시작했는데, 고덕 신도시에서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냐? 평택 캠퍼스의 P5가 중단되었던 건설 공사가 재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을 준비를 하는 거고, 우리 여기 평택을 비롯하여 고덕 신도시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올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25년에도 변함없이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고, 관련된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